머지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머지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DB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라클과 SQL 서버, 포스트그레 SQL과 MySQL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때 보니까 오라클과 SQL 서버는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포스트그레 SQL도 버전이 15 이상에서는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 MySQL에서는요, 머지라고 하는 기법이 없어요. 대신에 인서트 기법 중에서 다음과 같이 duplicate key update라고 하는 요 명령을 통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머지를 MySQL 다루는 친구들은 안 봤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머지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나왔었던 요 머지에 나온 요 예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지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erge into에 지금 student라고 하는 거, 이 student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자체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테이블이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여기에 별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student의 별칭을 뭘로 할 거냐? S라고 하겠다. 이런 말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병합 대상에 대한 테이블, 즉 기존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을 merge into라고 하는 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써놓으시고요. 여기에 이제 비교할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내가 만들어낼 건데, 그때 새로 비교할 데이터는 어떻게 테이블을 만들어내냐면 using이라고 하는 요 명령어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new student 얘도 마찬가지로 별칭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론은 뭐예요? 알리아스였던 거예요. 별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별칭을 통해서 긴 문장을 간단하게 또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튜던트, 뉴 스튜던트 쓰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요럴 때 S 혹은 N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소스가 더 간결하고 가독성이 좀 더 좋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때 두 테이블에 대한 비교 조건을 어디다 쓸 거냐면 on to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 아이디와 비교할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의 아이디를 서로 비교하겠다. 즉 아이디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때 이 아이디가 서로 매칭이 됐어요. 매칭이 됐다는 뜻은 결론은 뭐야? 똑같이 있다는 말 뜻인 거죠. 이렇게 똑같이 데이터가 매칭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새롭게 추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hen matched then을 쓴 다음에 update set을 쓰는 거예요. update set. 자,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얘는 기존의 학생의 나이를 new student의 age로 갱신할 거야 라는 말뜻으로서 해석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not matched라고 하는 말뜻은 not matched라는 뜻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ot matched then일 경우에는 insert로 데이터를 추가하겠다. 즉 새로운 학생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ew student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서트와 업데이트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런 머지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도 서로 데이터 값을 서로 비교해서 새롭게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지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더불어서 insert, update, delete, select 이거는 여러분이 좀 많이 다뤄봤으니까 어떤 그 책에서는요, 요 insert와 update와 delete를 한 묶음, select를 따로 묶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얘를 그냥 어차피 하나의 DML이니까 저는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nsert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insert into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insert into 그 다음에 values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음표 나왔던 이런 기법을 우리가 JDBC 템플릿 바인딩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여기 지금 콜론 기어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네임드 파라미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임드 파라미터라는 뜻은 결론은 뭐냐?
이름을 여기에 내가 좀 잠깐 보세요. 여기 물음표라고 딱 들어가면 여기 도대체 무슨 데이터가 들어간 거야?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앞을 여기를 굳이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서에 앞에는 이메일이 들어갈 거고 뒤에는 네임이 들어갈 거구나 라고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음표 했더니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기 쉽게 네임과 이메일과 네임에 매칭이 되는 데이터인 건데 거기에 변수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매칭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쓰냐면 콜론 이메일 콜론 네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이라고 이름과 네임이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요 자리에는 메일이라는 게 들어갈 거고 요 자리에는 네임이라는 말이 들어갈 거구나. 네임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겠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네임드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임드 파라미터. 이름이 있는 파라미터다라고 이런 말 뜻입니다. 이때 여기 앞에 이렇게 콜론이 있잖아요. 이 콜론을 뭐라 그러냐면 바인드 변수라고 그래요. 바인드 변수. 그래서 콜론이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바인드 변수다. 바인드 파라미터다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콜론으로 시작이 되는 변수명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SQL 내에 직접 값을 쓰지 않고요. 외부에서 프로그램 코드나 외부 변수들이 되겠죠. 외부에서 값을 전달하는 방식을 보통 얘기를 해요. 이렇게 쓰다 보니 우리가 보안이나 성능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향상되어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바인드 변수다 혹은 네임드 파라미터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름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임드 파라미터 혹은 바인드 파라미터 똑같은 말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제를 좀 실행해 본 거예요. 자 지금 봤더니 이메일과 네임 말 보고 이러면 어때요? 쉽게 이해가 되죠?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겠다? 메일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네임이 들어가겠군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말 뜻이죠. 만약에 퍼센테이지 s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이런 바인드 파라미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퍼센테이지 s란 말 뜻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스트링의 약자. 뭔가 형식 변환 기호에서 문자열에 매칭이 되겠군 이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네임드 파라미터 혹은 바인드 파라미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콜론이 붙는 거를 바인드 파라미터다라고 보통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퍼센테이지 s나 물음표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JDBC 템플릿 바인딩 구조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 표시가 되든 다음같이 콜론 표시가 되든 아니면 퍼센테이지가 표시가 되든 간에 이러한 다양한 파라미터 구조로서 바인딩 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셀렉트 같은 거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바인드 파라미터가 써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물음표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다양한 파라미터 구조에 대한 개념을 알았고요. 자, 셀렉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셀렉트 띠리리 프롬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셀렉트 프롬이 아니에요. 딜리트 프롬, 자, 업데이트 셋 웨어까지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인서트 인투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특정한 아이디나 이메일과 네임에 해당되는 필드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가져오겠다는 뜻이었고요. 얘네들은 모든 필드의 값을 대상으로 보겠다라는 말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덜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지금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어센딩 얼음 차순, 디센딩 내림 차순 개념으로 데이터 값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 뜻입니다. 자, 이렇게 DMN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명령어들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내가 혹시나 이 DDL과 DMN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과거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강의자로 띄워놓으시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설명했던 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다음 같은 이런 바인딩 기법을 많이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JDBC 템플릿을 적용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쓸 거라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거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학습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JDBC 연동이죠. 자, 이제부터 이 자바라고 하는 것과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얘기예요. 이 연결시키는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뭘 적용했었냐면 우리가 커넥티비티 중에 JDBC라고 하는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여러분이 JSP를 배우셨을 때 이야기를 해서 조금은 알으실 겁니다. 자, JDBC에 대한 개념은 자바에서 DB와 통신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API다 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이때 JDBC 드라이버는요, 각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공부사마다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가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각 DBMS에 따라서 약간의 사용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포스트 MySQL을 사용하는지, 포스트그레SQL을 사용하는지,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는지, SQL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지 요거 알으시고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찾으셔가지고 연결시켜야지만 된다라는 거. 자, 이때 JDBC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냐면 참 다음과 같이 드라이버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얘는 드라이버를 등록하고 DB를 연결해서 생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커넥션 같은 경우는 DB에 대한 연결을 지정해주는 부분이었었고요. 스테이트나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SQL 실행에 대한 객체를 이야기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 결과에 대한 집합 구조들 요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JDBC 프로그램의 흐름에 대한 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JDBC의 흐름은 먼저 드라이버를 먼저 로드 시켜야지만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마우스를 쓰든 키보드를 사용하든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마다 항상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먼저 로드 시켜가지고 그거를 프로그램에 먼저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얘네들도 드라이버를 먼저 로드 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커넥션으로 통해서 내가 해당되는 URL이라든가 패스워드라든가 ID 값은 뭔지 그거에 따라서 링크된 주소 값 받아가지고 와야지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문장 구조를 만들어내셔야지만 되겠죠. 내가 뭐 DML을 만들어내든 DD를 만들어내든 뭔가 명령어들을 지정해줘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생성하는 구조가 먼저가 있어야지만 되겠고 그 문장을 실제적으로 이제 SQL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SQL을 쿼리와 SQL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자, 이제부터 SQL 문을 수행이 되면 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다라 그러면 그 집합 구조체가 어디로 넘어온다? result set이라고 하는 요 구현체로 넘어오겠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뭔가의 기능을 처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리소스 어떻게 된다? 클로즈 시켜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거 기억이 가뭇가뭇하겠지만 기억은 나시죠? 자, 그래서 그 기본 순서를 먼저 한번 해본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 포스트그레SQL을 가져다 썼다. 그러면 포스트그레SQL의 드라이버를 먼저 연결시켜야지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부터 드라이버 매니저를 통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연결시킬 때 외부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URL이 있으면 되겠고 접근할 때 유저라든가 패스워드가 있어야지만 되겠죠. 자, 얘가 이 지금 각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라면 컨의 주소값이 넘어올 거고요. 자, 이 넘어온 이 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문장을 생성시켜야지만 되겠죠. prepared statement를 통해서 자, select from user ID. 자, 뭐 ID가 뭔가 어떤 값이 들어올 때 걔네들을 대상으로 모든 컬럼 값들을 가지고 오겠다. 뭐 이런 말뜻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보니까 set along, set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값을 세팅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얘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라 그러면 PS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값을 세팅을 시킬 건데 첫 번째 1이라는 뜻은 첫 번째 파라미터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파라미터의 값에 롱형으로 10이라는 값을 지금 반영시키겠다. 이런 말뜻이 되는 거라는 거.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자,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 execute 쿼리문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자, 셀렉을 통해서 해당되는 지금 이 execute 쿼리라고 하는 요 메소드 있죠. 요 메소드는요. 보통 통상적으로 셀렉 전용이에요. 셀렉 전용.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인서트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딜리트 기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수행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요 execute update를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셀렉을 적용할 거야 그러면 execute query 그 외의 거는 execute update를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QL 명령어가 실행이 돼서 해당되는 그 모든 데이터들이 어디로 넘어왔을까요? 이 RS라고 하는 곳에 집합체로 넘어왔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끄집어 왔을 때 그 중에 get string
자, 문자열 타입으로 네임 값을 가지고 오겠대요. 이런 말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있는 것 개수만큼 이름들이 창창창창창창 출력이 되겠죠. 자,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가 모두 다 출력이 돼서 없으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RS, PS, 框까지. 자, 지금 보면 RS, PS, 框까지 우리가 스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순서대로 쓴 것뿐입니다. 자, 이것을 굳이 쓰는 이유는 모든 DB 리소스를 달아서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이걸 닫지 않으면 메모리가 계속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메모리가 계속 오픈되어 있어서 다른 기능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메모리만큼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없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JDBC 프로그램의 흐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친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이게 매번 이 해당되는 기능들을 다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 어떠한 메소드들을 호출하고 뭘 수행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템플릿 구조로 미리 정해놓고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뭐라 부르냐면 템플릿 구조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템플릿 구조를 다 갖다 쓸 거냐면 JDBC 템플릿 구조를 가져다 쓸 거라는 뜻이에요. JDBC 템플릿 구조. 그것뿐만 아니라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구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나중에 애너테이션을 통해서도 작업할 수가 있을 텐데 트랜잭션 관리를 통했을 때 다음과 같이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과 더불어서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매니저라고 하는 이런 애너테이션을 가지고 작업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JPA라든가 하이버네이터 같은 거를 작용하면 요 JDBC 템플릿보다도 조금 더 상위의 계층 구조인 다음같이 이 ORM 구조를 통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프링과 연동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과 연동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알아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앞에 해당되는 내용은 단지 뭐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SQL 문헌은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말 뜻인 거고요. 그때 그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뭘 알고 있어야지만 되겠다? JDBC라고 하는 구조가 어떻게 흐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것을 알았으면은 이제 그 구조를 일일이 해당되는 메소드를 가져다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구조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구조들을 이제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자? 템플릿 구조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그냥 가져다 쓰자. 이런 말 뜻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템플릿, JDBC 템플릿입니다. 라고 하는 거. 더불어서 자바에서 순수하게 어노테이션을 통해서도 트랜잭션을 관리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스플링과의 연동해서 이 JDBC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얘기예요. JDBC tem플릿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SQL 문과 더불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소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JDBC 템플릿에서 지원하고 있는 메소드만 알고 있으면 쉽게 앞에서 사용했었던 이 구조들 있죠. 이 구조들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얘는 이메일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유저 중에 그 메일 계정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다라는 말 뜻인 거고요. 그 가져온 데이터를 기점으로 자, query for object 한 개만 가져오겠다라는 말 뜻입니다. 한 개만.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지금 설명을 좀 달아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자, 지금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preferred statement의 바인딩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실행 시점에 실제 값이 여기에 안전하게 매핑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유저 테이블에서 이메일 컬럼이 특정 값과 같은 한 행을 가져오겠다. 한 행. 왜 그러냐면 query for object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query for object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단일 객체를 매핑해서 반환해 가져오는 메소드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 건을 처리해주고 싶을 때에는 요 query for object을 가져다 쓰시면 안 되고요. query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져다 쓰시면은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한 객체들을 매핑시켜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메소드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메소드 공부다. 끊임없는 클래스와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들을 배우는 거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없거나 여러 개일 경우, 만약 결과가 없어요 라고 할 때는 어떠한 에러가 표시가 되냐면 empty result data access exception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할 때는 incorrect result size data access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empty라고 하는 메소드가 나왔네? 그러면 없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incorrect result size가 나왔네? 그러면 여러 개 있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query for object는요, SQL 실행 후에 한 행의 유저 객체로 매핑해서 반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봤더니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SQL문과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만 알면은 실행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JDBC 템플릿에 대한 기능을 기존에서 사용했었던 기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얘기예요. 자, 기존 JDBC 순수 코드를 가서 들여다보면요, 커넥션과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와 더불어서 파라미터 바인딩까지 해줘야 되겠고요. 거기에 리저트를 통해서 반복시켜서 해당되는 기능을 매핑도 시켜줘야지만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리소스까지 리소스 닫기라고 해서 클로즈로 해서 문을 일일이 다 닫아줬었어요. 그런데 얘는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지금 템플릿 구조를 가져다 쓰시면요, 이게 다 지금 자동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만 신경 쓰면 된다. 로 매퍼라고 하는 요 기능만 처리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자는 SQL과 결과 매핑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면 된다. 이런 말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론은 벌써 여러분이 지금 어렵기는 좀 말 자체도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JDBC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여러 다양한 메소드의 호출 단계가 많이 생략이 됐군이라고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SQL과 우리가 JDBC 템플릿에서 지원하고 있는 뭘 가져다 쓰면 된다? 로우 매퍼를 사용할 줄 알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우 매퍼의 시그니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로우 매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 즉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query for object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구조를 봤더니 스트링 형식의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로우 메터의 두 번째 파라미터, 세 번째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념에 실제적으로 입력되는 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봤더니 매기 변수 SQL은 실행할 SQL문이 들어가는 위치인 거고요. 로우 매퍼는 결과 한 행의 값이 매칭이 될 수 있는 구현체 형식들. 자, 여기에 매칭이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실제적으로 들어갈 값. 이때 이 값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가 얼마든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보통 가변인자라고 부릅니다. 가변인자. 자, SQL의 물음표 자리에 들어갈 가변인자 값을 표시하고 있겠다. 이때 이 반환형으로 로우 매퍼가 매핑한 객체 타입을 받아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가 받아가지고 오는 형식 구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반환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이 SQL면을 통해서 여기에 매칭되는 데이터 값을 어디로 가져오겠다? 여기 로우 매퍼로 가져오겠다. 그때 query for object는 몇 개만 반환시킨다? 한 개만 반환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만 반환시킨 값을 가지고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스프링과 연동하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구조 체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J 템플릿에 관련되어 있는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보려 그래요. 자, 이제 예제가 뭐였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요, 특정 이메일을 가진 사용자를 조회한다 그래서 특정 이메일이라고 하는 계정을 가지고 이메일 계정. 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먼저 where 나와야 되겠죠? where. 자, 조회한다 그랬으니까 셀렉 나와야 되겠죠? 자, 결과를 유저 객체로 매핑시키겠대요. 그럼 유저 객체로 매핑한다는 뜻은 로우 매퍼가 나와야 되겠죠? 로우 매퍼. 자, JDBC 템플릿이 JDBC의 반복적인 코드를 대신 처리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로우 매퍼를 통해서 쿼리 결과를 자바 객체로 변환해 주는 구조로서 설계해 보는 방법으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긴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쿼리문을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바인딩이 되고 하는 구조들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네임드 파라미터 구조인데, 자, 이런 물음표, 이런 구조들이 우리가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니까 네임드 파라미터를 적용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댔죠. 자, 우선은 물음표. 여기에 실제적으로 내가 바인딩 되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값은 뭘까? 궁금해 하셔야지만 되겠죠. 자, 더불어서 로우 매퍼를 통해서 자, 지금 이제 뭔가 데이터 값을 불러가지고 올 텐데 지금 보니까 이 로우 매퍼라고 하는 얘네들은요,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보통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만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떤 추상적인 의미는 구현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구현체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로 구현할 수가 있었다. 이때 우리가 다음같이 람다식 구조로 구현해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보니까 get long, get string 형식으로 아이디와 네임과 이메일을 long 형식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이고 string 형식으로 네임과 이메일을 가져와서 자, 객체를 생성시킬 건데 그 값을 return 시키겠대요. 그래서 그 값을 받아가지고 온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을 실질적으로 자, 한번 우리가 로우 매퍼 구조를 통해서 요 메일 계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올게요. 자, 그 데이터 값을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다음과 같지만 예를 들어 DB에 자, 아이디가 10이고 이름이 앨리스고 메일이 지금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가 넘어와서 그 데이터 값을 출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링과의 연동하는 방법들을 알으셔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